후라이팬이 한 3개 정도 있고 브루스타일 위에 딱 준비되어 있고 원정대 2군에서 2군에 통보를 받았다.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그 서러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구독은 할 거요? 안녕하세요. 송창식 중계방송 송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1, 2군을 정말 누구보다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훈련 여건은 서산도 1군 못지않게 훈련 환경은 아마 서산이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야구만 할 수 있게끔 딱 돼 있습니다. 서산은. 제가 입단 초에 2000년대 뭐 중반 요때만 해도 서산 야구장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2군이 너무 열악했어요. 1군이 홈 경기가 아닐 시 야구장에서 훈련을 했고 1군이 홈 경기가 있을 때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12시 전에 야구장에서 다 마무리하고 용전동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을 했었어요. 그 이글스 맨션이라고 빌라 2채가 있었고 그 옆에 실내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인 때부터 뭐 1군에서 선발 자리를 꿰차서 1년 시즌을 보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신인 때는 2군 생활이라는 건 사실 몰랐어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2년차 때 수술하고 이제 2군 생활을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1군에서 정말 큰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야구를 했구나. 유니폼 빨래 다 해주지, 밥은 호텔밥 주지, 또 뷔페로 매일 나오지, 트레이너들 많이 있어갖고 언제든지 몸도 풀 수 있고 개인 관리 잘해주지. 하지만 수술하고 2군에 내려갔을 때 그때 당시에 식당인가? 뭐 생선구이랑 이렇게 파는 체육관 내 식당이 있었어요. 매일 호텔 뷔페 막 주방장 와갖고 막 고기 거주고 이런 거 먹다가 2군에서 재활을 훈련을 하고 밥 먹으러 첫날 딱 갔는데 계란 후라이를 선수들이 각자 할 수 있게끔 후라이팬이 한 3개 정도 있고 브루스타일 위에 딱 준비되어 있고 계란 한 3판 올려가 있고 뭐 식용유 뭐 소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뭐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식당 아주머니가 국을 갖고 오는데 엄지손가락을 국에 담궈 갖고 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을. 아줌마 손가락 들어가네. 괜찮어? 거기서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2군은 예전에 이제 서산이 생기기 전에는 열악했고 훈련 환경도 1군을 피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수들한테는 조금 운동하는 여건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네. 차이점은 이제 원정 갔을 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2군 생활할 때는 최애 식사는 한솥 도시락이었습니다. 한솥 도시락 김치찌개 2개 먹는 날은 아주 그냥 잘 먹는 날이었죠. 네. 그리고 2군 선수들은 호텔이에요. 이름만. 모텔이죠, 모텔. 2인 1실로 2베드를 넣으면은 발 디딜 곳이 없는 호텔. 그렇게 해서 2군은 사실 뭔가 1, 2군에 이 갭차가 있어야 좀 더 좋은 곳에서 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할 테고 또 목표가 생겨야 또 힘든 시기도 다 겪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1군에 계속 있는 1군에 내 자리가 있는 선수라면은 홈 구장인 대전에 집을 얻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1군에서 계속 경기하고 하면 다른 데 갈 일이 없는데 이제 1.5군 1, 2군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나 2군에서 가끔 이렇게 1군에 가는 선수들은 집을 대전에 얻기도 뭐하고 또 서산에 얻기도 뭐해요. 왜냐하면 서산은 연차가 제가 알기로는 5년차 이상은 숙소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집을 다 양쪽에 얻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저연봉 선수들은 월세 40만 원, 45만 원짜리 집을 양쪽에 얻어놓으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가면은 생활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숙소 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전에만 집을 얻어놓고 서산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전 서산. 진짜 가까운 거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있으니까 서산에 집을 얻기가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 서산을 출퇴근을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 왕복하면 3시간이 좀 넘게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을 운전하는 시간에 이 소비한다는 거는 정말 선수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서산에 집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좀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좀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좀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있어요. 원정대 2군에서 2군에 통보를 받았다. 2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당일날 저녁을 먹고 짐을 싸서 막차를 타고 떠난다. 2번째 하는 이미 2군 내려가는 통보를 받았으니 나는 오늘 그냥 기분도 그렇고 오늘 소맥이나 한잔하고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이 2가지 안이 있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 당일날 가요. 그 2군 내려가는데 1군 숙소에서 하룻밤 더 잔다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짐을 싸서 막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뭐 봄이나 가을에는 괜찮아요. 여름에 열대야. 밤 12시인데도 막 땀이 막 흐르는데 혼자 짐을 캐리어 하나 도구 가방 들고 택시를 타고 내려서 버스에 짐을 싣고 할 때 땀 막 다 흘리고 했을 때 그 서러움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심정으로 내려가는데, 또 제 경험에는 이 감독님 코치님들의 유형이 또 있어요. 어느 감독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불러놓고 앉아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 팀 사정상 이렇게 해서 너가 당분간 2군에 가 있어야겠다. 내려가서 어떻게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해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감독님도 사람인지라 얼굴 마주치고 하면은 마음 약해지고 하니까 좀 미안한 감정에서 좀 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뭐 감독님들도 선수 입장을 모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2군에 갔을 때 좀 선수들이 한 번 더 힘을 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는데, 감독님 얼굴도 못 뵙고 그냥 매니저 통보만 받고 코치들한테 이제 담당 코치들한테 인사만 하고 떠날 때는 조금 내려가서도 마음적으로 좀 무겁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도 뭐 2군 선수들은 많이 겪고 할 텐데, 사실 저는 진짜 선수 생활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17년 동안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그만둘 때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선수 생활을 하는 중간에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더 할 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유니폼 벗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군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말하다 보니까 막 다 나왔어 그냥. 저의 반려견 쿠로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